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정보 프로그램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019 신년 인터뷰 지역의 리더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동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식 국장님.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2019년 새해 지역 청취자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부터 전해 주실까요? 예, 2019년 그 기해년은 황금대지해 아닙니까? 황금대지해는 집안의 부, 건강, 행복을 가져준다고 합니다. 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백내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해도 참 바쁘게 보내셨죠? 참 바빴습니다. 네,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꼽으라면 어떤 점을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예, 우선은 안동 경제 살리는, 지역 경제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회라는 곳이 국가 예산 승인하고 그 다음에는 입법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을 열심히 해서 안동과 관련되는 그 직간접으로 그 관련되는 예산을 네네.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1조 원을 좀 넘는 수준이었다. 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SOC 예산입니다. 네. 길, 도로 예산입니다. 세계은행에서는 그 지역이 발전하자면은 빠른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어야 사람도 오고 물건도 오고 정보도 오고 돈도 오고 기업도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SOC 예산의 전체 한 7천억 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서 안동까지 오는데 220km, 지금은 3시간 넘어 걸립니다만 1시간 20분 정도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여기에 한 4,400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서 안동까지도 220km지만은 안동서 부산까지도 220km입니다. 아, 예. 여기도 1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1,520억이 이제 확보됐고, 그 외에 포항 안동 간 도로, 그 다음에 용상 교리 순환도로, 그 다음에 안동 영덕 간 도로,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한 7천억 이상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을 포함해서 산업 쪽에 보면 한 800억 정도 됩니다만은 우선은 농업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저수지에 110억, 그 다음에 농산물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반농업 로봇 기술 사업, 이런 쪽이 한 5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립 백신 산업 지원센터. 그러니까 안동이 백신 산업의 메카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쪽에 220억 정도가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안동 경찰서가 한 300억 정도로 총사업이 잡히는데 내내 우선 그 삽질할 수 있도록 한 10억 정도가 확보되었다 하는 말씀드리고, 문화 쪽에도 3대 문화권을 그 포함해서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국학진흥원 지원 이런 쪽 해서 전부 다 한 650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교육, 생활, 환경, 복지 이런 쪽에 1,800억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은 한 1조 원 좀 넘는다 이렇게 보고, 여기 이제 예산에 관련되는 거고, 입법에 관련되는 거는 제가 고향주택법이라 해서 예를 들면 출향인사분들이 자기 고향에 집을 살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집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나 이런 데 세금 많이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세율도 좀 낮추어주는 그런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또 지역기부분법이라 해서
지역에 1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면은 예. 세금도 줄여주고 농산물 담려도 좀 할 수 있도록 네. 해서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또 발의를 또 해놓고 있습니다. 네. 한일년 바빴습니다. 네. 우리 김 네. 의원님이 지역구는 안동이지만은 경상북도 전체 예산 반영에도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칭송이 자자한데 네네. 올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정 활동을 이어가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뭐 우리 지역 관련돼 가지고는 좀 이렇게 추진이 뭐 하다가 좀 잘 안 됐습니다만 국립 영남 민속박물관이 네. 이 가까운 지역에 왔으면 좋겠고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이 분원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네. 하고 그 외에 2020년도에 국비 예산이 순조롭게 올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도 지역입니다만은 우선 자유한국당이 국민 속에서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될 수 있도록 모습을 갖추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7일이죠? 27일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도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을 하신다고요? 예. 오는 27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경제정당, 정책정당, 대안정당, 미래정당으로 국민 속에 뿌리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에 총선, 2022년에 대선 가도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대표 경선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도전에 나서셨죠? 그래요. 지금 한 10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서울시 전 시장님, 주호영 의원님, 정우택 전 원내대표님, 김진태 의원, 심재철 의원, 안상수 의원 이렇게 하고 또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거의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네. 현재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님 네네. 그리고 홍준표 전 당대표님 이런 분들 해서 한 10명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그중에 일부는 벌써 출마선을 하십니다. 그런데 네. 아마 2월 12일이 후보자 등록인데요. 네네. 그 전에 상당 부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네. 네. 김 의원님 그리고 이번에 네. 선거에서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분리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따로 뽑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당 대표를 전체적으로 책임당원,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이 70% 비중을 가지게 되고 네네.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가 30%인데 70%를 가지고 있는 책임당원은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네. 이게 모바일 투표도 있고 종이 투표도 있는데 투표를 하는데 당 대표는 이 10사람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한 표를 행사하고 네. 최고위원은 표에다 두 사람을 연명으로 기입하게 됩니다. 네. 두 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전부 합산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이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그리고 여성 대표 한 분, 이렇게 해서 4명이 선발될 예정이고, 네네. 그 외에 청년 몫이라든지 지명 몫이라든지 또 원내대표님하고 이 정책위 의장은 네네. 또 자동으로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전부 9명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네. 총선 이제 내년이죠. 그 내년 총선. 내년이죠. 네네. 어떻게 네네. 전망을 하십니까? 총선을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전당대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한국당이 많이 반성하고 혁신이 되었구나. 그래서 개파 정치가 청산되는 통합정당, 네. 밀실 정치를 끝장내는 투명정당,
그다음에 정쟁 정치를 마감하는 대한정당, 그리고 미래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면은 자유한국당을 국민들이 다시 눈여겨볼 것이 아닌가 네네. 이렇게 보고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을 보면은 우선 경제면에서 최저임금 2년 동안에 30% 가까이 올렸죠. 네. 근로시간 확 줄였죠. 그다음에 전부 정규직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래 되니까 그 호텔에서도 밤 7시 넘어가면은 커피점이 문을 닫는 그 최저임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를 포함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지금 현 정부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서민 경제, 중소기업, 자영업 이런 쪽의 경제가 파탄에 날 지경이다. 네. 이래서 여야가 이렇게 같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누가 더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확신을 유권자들에게 보이면은 네네. 그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투표를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네. 봅니다. 네네. 네, 끝으로 김 의원님 올해 새 소망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뜻하고 계시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지역 경제가 좀 나아지는 길을 찾아가고 많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가오는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싸우지 않고 네. 통합되면서 격을 갖추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경제가 곧 평화입니다. 네. 경제력이 있어야 북한과의 평화도 안정된 입장에서 잘 추진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